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증시 출발에 상당히 불안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미증시에 대한 마감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일봉 상태로 좀 가까이 본다면요. 지난주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때부터 해서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때 목요일장에서도 사실 시장의 불안감이 좀 나타났었죠. 왜냐면은 지금, 조정과 상승을 반복했을 때, 작은 박스권을 꾸준히 지켜주다가 목요일 날짜부터 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요일장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연속적인 하락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주봉의 마감이 상당히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나스닥은 하방에 대한 이 하방 테스트를 이번 주에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나스닥의 하락 자체가 목요일과 금요일의 연속적인 하락이 사실 같은 이유에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이 상당히 경계심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살필까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달러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시장 경제 통화를 좀 이 시장 금융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주요 통화가 모두 다 약세한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눈치가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증시에 대한 대응인데요. 증시에 대한 코스피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우리 증시는 큰 등락폭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봉 상태로 봤을 때 코스피에 대한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주 동안의 양봉의 기조에서 최근 박스권에 대한 하방 지지를 테스트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좀 워낙에 난폭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을 과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방 지지 테스트에 대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래도 목요일과 금요일날 연속적인 같은 이슈의 나스닥을 하락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박스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환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환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는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똑같은 해석을 반복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따져야 될 거는 우리 시장에 언제 수급이 돌아올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담을 어디서 낮출까? 환율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연속적으로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요. 특히나 이제 환율 쪽으로 봤을 때 5월에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분명히 있었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이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ECB와 이 BOJ 쪽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다. 왜?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불확실성하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이 목요일, 금요일 연속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보시게 되면요. ECB에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 대한 완화 정책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자,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을 이제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물론 이제 BOJ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이 시장을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다 보니까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기조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유로화와 엔화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변수를 주지 않는다라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 가격 조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러려면은 주요 국가의 통화가 조금은 경계감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ECB와 BOJ에서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좀 현재의 완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가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서 지난주 이 목요일과 금요일 날 나스닥이 워낙에 좀 무겁게 내려왔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측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만
담을 수는 없겠지만은 자,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 1,200원대에서 머물게 된 위치가 대략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2달을 채워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원자재 인상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이런 환차성에 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판가 인상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다면은 기업 전반적인 불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환경도 바꿔야겠지만은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형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의 통화가 약세합니다. 달러화가 강세 분위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달러화의 인덱스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유로화와 그리고 엔화인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들이 크게 반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ECB가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경계감을 좀 늦출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연준에서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경계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증시에 대한 포인트 보이겠습니다. 자, 지난주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인데요. 장중의 모습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지난 전일에 있었던 미증시나 주변 국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고 이미 장 초반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는 사실 큰 등락 없이 횡보의 장이 연속이었다. 사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증시가 어떤 방향 포지션을 장중에 바꾸기보다 장 초반에 대한 출발 분위기가 전일에 대해서 반영은 되지만은 우리 장이 장중의 방어력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5월의 FOMC는 상당히 매파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 중국에서의 이 봉쇄령 그리고 또 ECB BOJ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지수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 밸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이 서프라이즈 지수는 우상향 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은 유로존의 전반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도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미증시만큼의 회복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안정적인 시장에 대한 컨셉,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비력까지 따라준다면 상당히 좋은 시장 환경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을 크게 키우는 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는 전반적인 고용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와서는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구간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권을 많이 청구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 사실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미국의 주요 금리 정책에 대한 이 가장 마지막 단에서의 기준은 고용지표 개선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고용지표가 지금 4%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수준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표상으로 본다라면은 실업률이 낮아질 때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하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증폭했을 때는 기준금리를 낮춰주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만들었는데 실업률이 낮아졌다라면은 기준금리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이 내용들이 아주 원만하게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대내외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수, 중국에 대한 봉쇄령 변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동도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5월 FOMC는 만들어지겠지만은 연속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갖춰가는 데 있어서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ECB라든지 BOJ가 말하는 대외 불확실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점을 확인하고 이제는 완만한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FOMC.
올 FOMC가 지나면 오히려 시장은 이벤트, 그러니까 악재, 해석,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 증시 이번 주는 경계감은 드러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의 시장 불안감? 그러면 환율을 통해서 환차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출 기업들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박스권 하방 지지에 대한 테스트가 이번 주에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하방을 꺾어 내려가는 투매 분위기가 아니라면은 하방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반등을 준비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더더욱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시선이 이동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와 같이 수출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산업들을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배경이 있는 기업들. 자, 오늘은 제가 추천주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PCB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텍, 대덕전자, 코레서키트 강조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처럼 실적이 계속 나아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TCK입니다. 우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는 배경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식량용 소모품을 만드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변화에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를 많이 만들수록 들어가는 소모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지난주에 사실은 삼성의 P3 공장의 가동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P4 증설에 대한 내용들, 채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P2, P3에 대한 관심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M15, M16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큰 수혜될 수 있는 기업인데, 자, 실리콘 카바이드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K는 상당히 유리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신규 공장 증설이라든지 3D랜드에 대한 고단화, 뭐 당연히 큰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빨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TCK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낸드 플래시에 대한 시장, 고단화가 된다면 좋은 것인데 디램보다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나아지는 기업. 자, 보시게 되면은 매출의 영업이익의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TCK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시면서 대응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최근에 반등세 잘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이 좀 움직임이 잘 나왔고요.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서 떨어진다. 저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락한다라면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시초가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전고점이나 매물대까지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15만 5천 원 라인대까지 1차적인 고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1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절대적으로 실적을 보자 반도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